네, 별똥이 아빠입니다. 자, 오늘의 동화는요, 피터팬입니다. 다들 너무나 잘 아시죠? 동화책은 물론이거니와 영화로도 보셨을 거고, 디즈니요. 그리고 뮤지컬로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작가가 누군지는 몰랐어요. 이 제임스 매튜 벨이라는 그 작가인데 다른 작품은 아는 게 없네요. 예, 또 유명한 걸 또 쓰지는 않았나 봐요. 자, 너무나 유명하니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시작하겠습니다. 피터팬. 자, 우리에게 익숙한 등장인물들이 나오고, 영국 런던의 14번가에 달링신의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달링 씨에게는 웬디와 존과 마이클이라는 귀여운 새 아이가 있었어요. 참, 그 집엔 나나라는 유모개도 있었어요. 왜 유모개냐고요? 나나가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잘 돌보아 주었거든요. 하지만 달링 씨는 항상 아이들 옆에 개가 있는 것이 못마땅했어요. 어느 날 저녁, 달링 씨는 나나를 뒤뜰에 묶어둔 채 아내와 함께 외출하며 말했어요. 나나, 넌 밖에서 도둑이나 잘 지키거라. 그날 밤 한 남자아이가 달링 씨네 집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그 아이는 작은 요정과 함께 집안 구석구석을 날아다니며 뭔가를 열심히 찾고 있었죠. 야호, 팅커벨! 찾았어! 아이는 서랍 속에서 뭔가를 꺼내며 소리쳤어요. 그건 바로 까만 그림자였죠. 아이는 그림자를 몸에 붙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림자가 몸에 붙지 않자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죠. 이게 무슨 소리지? 넌 누구니? 왜 여기서 울고 있는 거야? 울음소리에 잠을 깬 웬디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미안, 난 피터팬이라고 해. 며칠 전에 너희 집 개가 내 그림자를 물어뜯어서 떨어졌는데 다시 몸에 붙지 않아. 울지 마. 내가 붙여줄게. 웬디는 그림자를 피터팬의 몸에 꿰매 주었어요. 피터팬은 그림자를 붙여준 웬디에게 도토리 단추를 선물했어요. 웬디는 도토리 단추로 멋진 목걸이를 만들어 목에 걸며 말했죠. 그런데 넌 어디에 사니? 난 동화의 섬 네버랜드에 살아. 거긴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이 6명이나 있어. 웬디, 네가 우리들의 엄마가 되어주지 않을래? 거긴 어떻게 가는데? 동생들이랑 같이 가도 돼? 좋아, 어서 동생들을 깨워. 거긴 날아서 가야 하거든. 내가 나는 법을 가르쳐 줄게. 피터팬은 웬디와 두 동생들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함께 동화의 섬 네버랜드로 날아갔어요. 네버랜드는 수만 개의 황금 화살이 빛나는 아름다운 섬이었어요. 바로 그때 꽝꽝 하며 커다란 대포 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란 웬디와 두 동생들은 재빨리 몸을 숨겼죠. 피터팬이 웬디에게 소리쳤어요. 해적들이 팅커벨의 빛을 보고 쏘는 거야. 그때까지도 요정 팅커벨은 반짝거리는 빛을 내고 있었어요. 웬디는 얼른 팅커벨을 모자에 숨겨주었어요. 웬디가 온 뒤로 팅커벨은 점점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피터팬이 웬디만 좋아하고 자기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아 너무너무 속상했거든요. 심술이 난 팅커벨은 네버랜드에 사는 아이들에게 소리쳤어요. 피터팬이 이 아이를 쏘라고 했어. 그러자 섬의 아이들이 웬디에게 화살을 쏘기 시작했어요. 화살은 쌩 하고 날아가 웬디의 가슴에 꽂혔어요. 잠시 뒤 피터팬이 돌아와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내가 너희들의 엄마를 데려왔는데 혹시 못 봤니? 이런... 피터팬은 웬디가 쓰러져 있는 걸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누가 이런 짓을 했지? 피터팬은 웬디의 가슴에서 화살을 뽑으면서 소리쳤어요. 다행히 화살은 가슴에 걸린 도토리 단추 목걸이에 박혀 있었죠. 얼마 후 웬디가 정신을 차리자 존과 마이클 그리고 네버랜드에 사는 아이들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야호, 만세! 우리들의 엄마가 살아났다! 아이들은 웬디와 존 마이클을 위해 땅속에 멋진 집을 지어주었답니다. 아이들의 집은 땅속에 있어서 큰 나무 구멍을 통해 밖으로 올라오곤 했죠. 하지만 아이들이 밖으로 나올 때면 네버랜드에 큰 소동이 벌어지곤 했어요. 아이들을 잡으려고 해적 선장 후크와 그의 부하들이 쫓아오고, 그 해적을 잡으려고 인디언들이 쫓아오고, 그 해적과 인디언을 잡으려고 똑딱 악어가 쫓아왔거든요. 똑딱 악어는 후크 선장이 제일 무서워하는 악어였어요. 왜냐하면 후크 선장의 오른팔을 똑딱 악어가 한 입에 꿀꺽 먹어버렸거든요. 똑딱 악어는 후크 선장의 오른팔과 함께 시계도 삼켜버렸죠. 그때부터 악어의 뱃속에서는 똑딱똑딱 시계 소리가 났어요. 그 후로 후크 선장은 똑딱거리는 시계 소리만 나면 도망을 간답니다. 동화의 섬 네버랜드 옆에는 작은 바위섬이 하나 있었어요. 밀물 땐 물에 잠기고 썰물 때에는 모습이 드러나는 섬이었죠. 햇살이 따스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이들은 작은 바위섬에 누워 햇볕을 쬐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피터팬이 벌떡 일어나면서 소리쳤어요. 해적이 온다! 어서 물속으로 숨어! 풍덩풍덩. 아이들은 재빨리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해적들은 인디언 추장의 딸인 릴리를 바위섬으로 끌고 왔어요. 그리고 그곳에 릴리를 묶어놓았죠. 큰일 났어요. 물이 들어오면 바위섬이 잠기게 될 텐데 릴리가 위험해요. 피터팬이 후크 선장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해적들에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짓들이냐? 당장 릴리를 풀어주어라. 그때 진짜 후크 선장이 나타났어요. 감히 우리를 속이다니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구나. 해적들은 피터팬에게 달려들었어요. 피터팬이 해적들과 열심히 싸우고 있을 때 멀리서 똑딱똑딱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느새 똑딱 악어가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후크 선장과 해적들은 모두 도망쳐버렸어요. 피터팬은 릴리를 구해 그곳을 무사히 빠져나왔죠. 그날 이후 밤이 되면 인디언들이 땅속 집 아이들을 지켜주었어요. 그제야 아이들은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있었죠. 어느 날 웬디는 잠자리에 들기 전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달링시의 새 아이들은 네버랜드로 갔단다. 아이들의 엄마는 창문을 열어놓고 매일 아이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 웬디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존과 마이클은 엄마 아빠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해적들이 아이들을 속여 밖으로 나오게 한 뒤 모두 붙잡아가 버렸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피터팬은 집안에서 쿨쿨 잠을 자고 있었죠. 후크 선장은 피터팬을 없애기 위해 물에 독약을 탔어요. 잠에서 깬 피터팬이 물을 마시려고 할 때였어요. 어디선가 팅커벨이 날아오더니 피터팬이 컵을 빼앗아 벌컥벌컥 물을 마셔버렸지요. 그러더니 팅커벨은 곧 쓰러지고 말았어요. 피터팬은 팅커벨을 안아주었어요. 그러자 팅커벨이 가냘픈 목소리로 말했어요. 피터, 요정이 있다는 걸 믿는 아이가 있다면 난 다시 살아날 수 있어.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피터팬이 눈물이 팅커벨의 얼굴에 닿자 팅커벨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후크 선장은 붙잡아간 아이들을 모두 해적선에 태웠어요. 이 녀석들 모두 바다에 던져버리겠다. 해적들은 웬디를 보고 말했어요. 네가 우리의 엄마가 되어준다면 너만은 살려주마. 해적의 엄마가 되느니 차라리 다른 아이들과 함께 바다에 빠지겠어. 웬디가 화가 나서 대답했어요. 바로 그때 똑딱똑딱 하는 시계 소리가 들려왔어요. 똑딱 악어가 나타났다. 후크 선장과 해적들은 겁에 질려 갈팡질팡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하지만 똑딱거리는 소리는 피터팬이 입으로 낸 소리였어요. 난 참 똑똑하단 말이야. 시계 소리 덕분에 일이 좀 쉬워졌는걸?
피터팬은 재빨리 웬디와 아이들을 풀어주었어요. 그리고 해적들을 공격했죠. 해적들은 하나 둘씩 바다로 떨어졌어요. 으아! 풍덩풍덩 아이들도 우르르 몰려와 해적들의 다리를 붙잡았죠. 마침내 후크 선장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어 똑딱아거이 밥이 되고 말았답니다. 그 무렵 달링씨 부부는 큰 슬픔에 빠져 있었어요. 내가 나나만 뒤뜰에 묶어놓지 않았더라면 아이들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텐데. 달링씨는 모두가 자기 때문이라며 매일 나나의 집에서 잠을 잤고 엄마는 새 아이가 돌아올 수 있도록 늘 창문을 열어놓고 기다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웬디랑 두 동생들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엄마는 너무 기뻐서 큰 소리로 아빠를 불렀어요. 여보, 아이들이 돌아왔어요. 뭐? 아이들이 돌아왔다고? 엄마와 아빠는 아이들을 꼭 안고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웬디는 엄마 아빠의 품에 안긴 채 네버랜드로 돌아가는 피터팬과 팅커벨을 향해 한참 동안 손을 흔들어 주었답니다. 자,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자, 오랜만에 읽었는데 확실히 피터팬 이야기가 참 길죠? 그래서 오히려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 뭐 영화로 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걸 추천하고 싶고, 동화책으로 읽기에는 이렇게 짧은 동화로 읽으면 뭔가 너무 많이 생략이 돼 있어요. 재밌는 요소들이 참 많은데. 참고로 우리 해적들 보면 안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많이 하고 있죠. 다들 애꾸일까요? 근데 애꾸가 아닌데도 안대를 갖고 있는 잭 스페로우가 그랬던가요? 네, 그런 해적들도 많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제가 최근에 본 기사에서는 한 가지 뭐 가설인지 아니면은 거의 유력하다고 보는 건지 이런 의견을 하나 제시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이제 해적들끼리 이렇게 약탈을 할 때 선상에서, 그러니까 배 위에서 이렇게 칼싸움을 벌이다가 도중에 막 선 내로, 그러니까 배 안으로 이렇게 막 도망가면서도 막 싸우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전기가 있던 시절이 아니니까 배 아래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엄청나게 어두웠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낮에 바다 한가운데서 햇볕이 쨍쨍 이렇게 밝은 그런 곳에서 싸우다가 갑자기 어두운 데로 들어가면 눈이 잘 안 보이죠? 한참을 지나야지 이제 그 어둠에 적응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쪽 눈을 계속 가리고 있었대요. 그리고 나서 캄캄한 이제 선내로 들어오면은 안대를 풀어버리고 이제 어둠에 적응이 된 그 한쪽 눈으로 싸우는 거죠. 물론 뭐 시력에는 굉장히 안 좋았겠지만 시력을 포기하는 대신 더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런 가설을 하나 제시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 같아서 저도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한쪽 눈을 계속 가리고 있다가 갑자기 어두운 데로 들어갔는데 오, 진짜 돼요. 효과가 있더라고요. 자, 오늘도 재미있는 동화를 읽었습니다. 자, 오늘 97번째 동화, 제임스 매튜 베리의 피터팬이었습니다.